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총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투표율 40% 가까이 됐어요. 40%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50%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율을? 예, 일단 유례 없는 사전투표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총선 전 마지막 그 선거라는 점에서 네.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라고 하던데요? 예, 투표율이 높으면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정서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예.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저희 여당의 지지층들이 지난번 이재명 그 대표의 구속영장 그 기각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결집시키고 좌파 진영이 누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갔는지가 결국에는 그 승패를 가늠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진성준 의원 지역구가 강서잖아요. 네. 근데 강서구청장 이번에 보궐선거인데 이 강서 지역은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불리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강서 지역 자체가 과거 전통적으로 저희 당에 좀 불리한 지역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3분 다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약 2% 조금 넘짓한 승리를 김태우 후보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서 느껴본 바로는 강서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리고 50만 이상 사는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에 대한 지역 일꾼 좀 변화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한번 해보고 또 짧은 시간에 성과를 분명히 많이 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의 선전을 저는 기대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성준 의원은 본인이 한 13% 차로 이겼었는데 강서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은 분위기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선거든 끝까지 겸손하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승리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어떤 분도 선대위 관계자 누구도 패배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 차이로 질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역으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은 많이 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도부 책임론 이야기를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태우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한다. 다만 지도부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지도체제가 크게 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표차가 어느 정도가 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위기론이 실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6개월 뒤에 총선에 당사자들에게 이제 성큼 다가오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민심에 바로미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표차가 관건일 것 같고요. 신승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저는 민주당도 크게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양당의 지도부가 이번 승패에 아주 올인하는 이유는 지도 체제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이 진교훈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도부 책임론 특히 김기현 대표는 정치 생명도 지금 걸어야 하는 진퇴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심각한 고민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 강서의 그 텃밭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큰 격차로 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보궐선거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도부 책임론이 또 많이 대두될 테고요. 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과연 내년 6개월 뒤에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문제 제기가 있을 때문에 예, 그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근데 진성준 의원이요, 여야 모두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도부가 그 패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예.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민주당도 선거에 지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런 예. 취지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역대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항상 책임을 졌었죠. 예. 이제 그게 상식적인 정치 문법인데 만약에 김태우 후보가 질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 좀 그거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왜냐면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포석을 두는 게 아니라 예. 보험 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지역 뭐 선거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동시에 선대위는 완전히 대선급으로 메모드급으로 꾸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김기현 대표가 선대위를 메모드급으로 꾸려가지고 우리 다 함께 책임지자. 네.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매우 다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이라면은 만약에 패배한 그 당의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진다면 이제 네. 물러나는 게 맞는데 예. 지금까지 이 정권은 상식과 좀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내년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고 공언한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 체제가 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득표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두 자릿수 이상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표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는 이준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지면 이재명 정계은퇴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표차가 작거나 아니면 진다면 지도체제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지는 건 상상해보지 않아서 예. 사실은 뭐 답변하기 매우 예. 곤란합니다만 네. 뭔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총선 전에 마지막 민심의 풍향계가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다라고 네. 우리 당에서 스스로 규정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이 총선을 치른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 반대로 예. 제가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의 지도부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이재명 체제가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것들을 봐서는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도 네. 그리고 단식을 통해서 본인이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올인했던 그런 선거 아닙니까? 예. 그 현장에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국에서 마찬가지로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동원력을 내려서 예. 강서 선거에 지금 올인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적게라도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과연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예.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예. 더 내홍과 갈등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예. 이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자신만만하니까 네. 더 변화 문제가 없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오늘 저희 8시까지 투표고요. 바로 뚜껑이 열릴 거니까요. 네,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보궐선거가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당선이 불리한 곳에 앞장서서 출마해야 한다,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이 좀 어렵고 당의 좀 헌신이나 그런 어떤 결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셔야겠죠.
친명계 의원들 중에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주고 그분들 먼저 험지로 간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죠. 야 너네들 해. 우리는 여기 자리 지킬 거야. 이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비명계 몰아내기구나 라고 분이 느끼지 않을 테니까. 네, 뭐 매번 이제 6개월 정도 남고 또 공천에 임박할수록 이렇게 험지 출마론 이야기 나옵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부산 해운대에서 3선을 지냈는데요. 네네.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 지역구가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 같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예. 최다 득표 차이로 아.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지역구를 옮기는데 큰 고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뭐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네. 당이 오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 이렇게 그런데 보여지고요. 홍준표 시장은 왜 네. 제살길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이제 부산의 3선 이상급에 대한 그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지사가 좀 폄훼하는 부분은 네. 어차피 해운대에서 공천이 안 될 건데 네. 미리 선수 치고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회의원이 3선까지 12년 동안 자기 네. 지역구를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그 좋은 지역구를 버리고 어디든지 험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은 네. 그 지역을 그동안 키워줬던 유권자들에 대한 약간의 뭔가요? 이게 좀 책임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은 높이 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런 바람이 있나요? 지금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지역구 성동이었잖아요. 네. 거기 지역구도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곳 아니에요? 네, 불리한 곳은 아니죠. 예. 성동을 해서 3선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초을로 나가겠다고. 서초을. 네. 민주당으로서 험지 험지죠. 아니겠습니까? 예. 강남 쪽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한 바 우상호 있고요. 의원 불출마 선언. 예. 현역은 지역구가 서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현역은 아니지만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은 안 나간다.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같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또 뭐 같은 지역구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의 이런 신호탄이 줄줄이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의원들은 긴장하겠는데요. 네, 이어진다고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뭔가 조금 개혁 공천이랄지 뭔가 새로운 새바람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공천 경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을 떠나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 부산의 해운대구에 오는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오는 사람이 굉장히 신선한 후보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이나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검찰 쪽의 인사가 거기 온다면 완전히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결단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밀렸구나, 밀려서 서울로 가는 거구나. 떠난 지역구에 누가 오느냐를 봐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그 성동 지역구에는 누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서울 경기에 포진돼 있거든요. 특히 뭐 4선급 이상의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38 운동권들 용태론이 계속 지금 물밑에서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 시대 정신과 배치되는 측면에서 너무나 많이 울거먹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부분들을 자기의 정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빼먹을 거 빼먹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6.25 전쟁 나가서 공산당하고 싸웠던 것을 울거먹으면서 4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한테는 사실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그 시대 정신에 굉장히 진부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도 이제 그 용태론, 다선 의원들에 대한 용태론이 본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태경이 만약에 마포 을에 오면 약체다. 한동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정청래 의원은 이제 하태경 의원 오기를 바라지 않겠죠. 예, 실제로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안락하게 있으면 네. 본인이 아마 4선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지금 정청래 의원도 3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인지도 측면도 있고요. 서울의 민심에 굉장히 부합하는 정치적 여정들을 걸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몸집을 더 키우면서 하태경 의원은 아예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또 이중적 플레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그럼 어느 지역구로 가야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어느 지역으로 가야겠죠. 서울에서도. 지난 이를테면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민주당이 전패를 한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민주당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구청장 중에서도. 이제 그런 지역이 말하자면 서울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태경 의원에게는. 이제 그런 지역에 나가야만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정치적인 어떤 빅픽처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디로 출마할지도 관심부요. 또 그 해운대 송동 지역구에 누가 나오는지도 봐야 한다. 김종현 의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서로 이제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잦은 사퇴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용산도 오늘 이제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결과가 어찌 보면 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김행 후보자가 보였던 국회에서의 어떤 이 도망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민심 특히 중도층에 상당히 큰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 앞으로 향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김행 후보자에 대한. 진퇴 여부를 비롯해서 아직 대통령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시고 이런 부적절한 후보를 낸 데 대해서 지명 철회하시거나 아니면은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고 후보자 헌정사상 처음 보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청문회 때 소명한다고 해놓고 자료도 안 내고 해명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 통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런 후보자를 고집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셨을 때 정권이 가져갈 득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는 일만 계속해서 하실까? 이번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분출되는 목소리가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경영권 인수하면서 회사돈 이용했다 배임 혐의로 김행 후보자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김행 후보자는 고발 환영한다,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나요? 본인이 뭐 끝까지 억울하다는 거고 죄 없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인데 결국에는 만약에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재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적절한 후보자를 아무리 여가부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다고 합니다만은 여성부 장관은 아무나 갖다 지명해도 된다는 생각인 건지 모르겠어요. 김행 후보자 내용 중에 김행 후보자는 본인의 행방 분별된 적이 결코 없다.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CCTV 모두 공개해달라. 재행적 전부 밝혔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네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국민들께 비춰진 모습은 분명히 좀 해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의 추이를 용산도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선거 결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인데
지금 국회에서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 네. 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예. 어차피 장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차관이 대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총선을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지켜보고 아니면 야당을 좀 설득해서 예. 그 원하는 공약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네. 장관은 임명은 절차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CCTV를 뭐 다 밝혀서 행적을 밝혀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했잖아요. 지금 예. 김해 후보자가. 그런데 청문회장에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장인데 네, 거기를 네. 벗어났기 두 때문에 분 다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네. 청문회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벗어난 예. 것은 그 어디에 있었던지 집에 있었던 건 뭐 예. 국회 안에 있었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오해가 있는 게 벗어난 것이죠. 정회가 된 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여당의 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참석하기는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것을 무슨 뭐 완전히 행방불명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짜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네. 대하는 후보자의 여러 가지 태도나 뭐 발언들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두 분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 운명의 날이고요. 투표율은 지금 현재 4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는 쪽 지도부 책임론 불가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규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